알리가 망할까 대한민국이 망할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일단 이것을 먼저 보시죠. 알리익스프레스 신선식품 1,000원 판매 이벤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란 39짜리 2판 1,000원입니다. 예. 바나나 10개짜리 4송이 1,000원입니다. 논산 딸기 1,000원입니다. 예. 지금 오렌지 이게 15kg로 되어 있는데요. 15kg가 아니고 1.5kg입니다. 예, 1.5kg 1,000원입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말입니다. 물량을 엄청나게 풀잖아요. 이거 말입니다. 이벤트로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그것도 10분이 아닙니다. 이게 10분이 아닙니다. 10초 만에 매진이 됐어요. 10초. 적어도 말입니다. 각 신선식품당 800개를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0초 만에 완전히 매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리는 이렇게 팔면 남을까요? 아마 알리는 안 남겠죠. 분명히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겁니다. 그렇지만 승자 독식의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마케팅비를 엄청나게 풀어서 그 시장에 어떤 회원을 최대로 모은 다음에 시장을 독식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는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엄청나게 날립니다. 엄청나게. 예, 엄청나게 날립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예, 중국의 종합 쇼핑몰 앱 디지털 광고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12억 5,962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1조 6,816억 원입니다. 장난 아니게 돈을 뿌리죠. 뿌리는 액수가 진짜로 만만하지 않죠. 여기다가 알리만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종합 쇼핑몰 앱이 다 뿌립니다. 쉐이는 10억. 와, 10억도 적지 않잖아요. 10억 달러라는 게 진짜 적지 않습니다. 1조 355억 원, 1조 3,5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장난 아니고요. 테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무도 17억 달러를 뿌렸습니다. 17억 달러면 적어도 2조입니다. 2조 2,968억 원. 야, 광고비를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결국은요 이용자를 다 끌어모으겠다는 거예요. 다 끌어모으겠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고비를 쏟아 부으니까 알리익스프레스가 대한민국의 2위 종합 쇼핑몰 앱이 됐습니다. 쿠팡이 3,010만 명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는 818만 명입니다. 11번가는 735만 원, 5만 명. 결국 11번가를 넘어버렸죠. 테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테무도 580만 명. 지금 테무도 연말 대비해 보면 128만 명이 늘었습니다. 2월 기준으로. G마켓이 552만 명으로 뒤처졌습니다. 야, 진짜로 엄청나게 쏟아붓죠. 그런데 이게 쏟아붓는 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 테무 말입니다. 테무는 지금 올해 말입니다. 적어도 전 세계에 30억 달러를 뿌리겠다. 4조 62억 원을 뿌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시장에다가 뿌려서 다 자기들 어떤 분위기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말입니다. 괜찮을까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알리가 망할까 한국이 망할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 말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쿠팡을 넘을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 11번가를 넘어버렸으니 이게 알리익스프레스가 쿠팡을 넘는다 이 말도 말입니다. 저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지겠죠.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테무가 또 알리를 따라옵니다. 사실상 중국에서는요. 알리바바하고 판디디하고요. 알리바바가 알리익스프레스고 판디디가 테무잖아요. 지금 어디가 1등인지 몰라요.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알리바바가 그동안 독주체제였는데 지금 판디디가 거의 따라갔다? 테무가 거의 따라갔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알리는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듯 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저가로 파상 공세를 해가면서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알리 입장에서는 일단 1차적인 성공이 818만까지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를 알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아마 앞으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쿠팡을 위협하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사실 쿠팡에 들어가 있는 많은 제품들이 보면 중국에서 소싱한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무서워요. 더 큰 문제는요. 알리익스프레스보다 테무가 돈을 더 많이 쏟고 있다는 겁니다. 테무가 이렇게 많이 쏘면 이게 말입니다. 테무가 G마켓을 넘었듯이 11번 가도 곧 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알리와 테무가 합쳐진 숫자가 지금 쿠팡을 넘으면 이것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할까 이 말하고도 틀린 말이 아니죠. 물론 저는요. 대한민국의 어떤 절대적인 근성 저는 그 근성이 절대로 대한민국이 안 망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터넷 포탈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야후나 라이코스나 뭐 이런 인터넷 포탈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배했었잖아요. 그러나 네이버나 다음이 그 자리를 확실히 뚫고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구글의 사용이 엄청 많아져서 오히려 지금 네이버가 죽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게 회복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방심하면 망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중국의 애국 소비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애국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즘 뭐 세계 무역기구가 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중국의 어떤 입장을 완전히 무시해가면서 우리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저는 해야 된다. 이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길이 아닐까요? 지금 상호주의 원칙이 소통이 안 되고 알리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영토를 확장을 하고요. 테무가 또 한 번에 영토를 확장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물건을 팔고 싶어도 중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요. 더 무서운 것은요. 알리가 가지고 있는 이용자 정보, 테무가 가지고 있는 이용자 정보, 저는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써질지 실제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것은 저는 정부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안일한 대응이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쇼핑몰뿐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유통이잖아요.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유통을 통해서 우리가 판매를 한다면 그나마 안심이라도 되겠지만 우리가 만들지도 않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 업체가 와서 한국 시장에서 팔고요. 이익도 중국 업체가 다 가져간다. 이거는요. 알리가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말도 저는 들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지금 최악의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유통이라는 게 한번 뺏기고 나면요. 다시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유통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 예, 그렇게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